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할 전공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 사이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를 이어 내려가며 끊이지 않는 폭력의 사슬.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입원실 복도 한쪽의 작은 방. 2층 침대 2개와 조그만 TV, 컵라면 몇 개가 전부입니다. 침대에서는 누군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제2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여기는. 그러나 이곳에선 먹고 자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냐? 니는 X적이라니까. 여기 나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김모 씨가 몇 달 전 찍어둔 본인의 몸입니다. 잔인한 폭행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날라차기 보고 또 기어 때리고 빵 맞고 그때 그랬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교수와 전공의 선배였습니다. 지게차 팀이 있어요. 저를 가운데 엎드려 가서 시키고 각기 야차를 앉아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저에게 바로가 되는 적도 있어요. 내 소리가 말 안 된다고 그런 걸로 때린 적도 있고 핸드폰 주라해가지고 제 사생활을 다 뒤졌어요. 누구랑 얘기했는지. 그러나 병원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우리 한국문화 특수성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정형외과 특수성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좀 과도한 부분도 있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2년 전 국정감사에서 한 여성 인턴은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는 저처럼 병원 폭력 때문에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는 전문의 자격을 땄고 피해 인턴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서 더 이상은 원치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중간에 전공의를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신세대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세대가 내가 그래서 고생을 좀 덜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내하는 것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뒤 전공의 과정을 5년 넘게 거쳐야 합니다. 전공의가 끝나고 전문의가 돼도 폭력의 사슬은 계속됩니다. 최근 이 대학병원에 있는 전문의는 수술 시간에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등을 주먹으로 권투하듯이 손에 바늘이나 이런 걸 잡고 있는데 잘못해서 환자 문제가 생기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이후 또 다른 폭행 증언이 이어졌고 병원 측은 교수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악습은 오래전부터 대물림돼 왔습니다. 2년 선배가 교수의 양해를 얻고 수업시간 도중에 들어가서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꽤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예요. 전북대병원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전공의 A씨. 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너 거짓말쟁이야. 하지 마. 그런데 A씨도 불과 2년 전엔 폭력의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A씨가 쓴 검찰 조서에는 선배들을 향한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선배의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전공의 보호법의 시행을 반대한 사람들도 전공의 자신들이었습니다. 법이 생기고 나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전공의 내부였어요. 맞은 사람이 또 시니어가 되면 또 때리고 하위 연차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전공의 10명 중 2명은 지금도 폭행을 경험하고 있고 7명은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행에 연루된 전문의의 의사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했다고 해서 형사벌 외에 면허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맞아야 제대로 배운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은밀히 자행되는 백색 폭력의 사슬은 끊을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래입니다.